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미국 증시 폭락. 미국 증시가 지난밤에 폭락을 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2차 전지는 줍줍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업이 뭐예요? 지금 중국이 1300조 올인함에 따라서 2차 전지 대장주가 됩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다시피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예요? 아침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의 하락,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대 하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여기도 뭐라고요? 뭡니까? 증시 하락의 이유가 뭐다? 파월이 강력한 금리 인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추락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자체가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왜 2차 전지, 지금 이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증시의 하방으로서 이어졌는데, 왜 이런 증시의 폭락 속에서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우리가 줍줍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너무 당연해요. 왜? 증시가 하방으로 밀리니까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 자체는 과거부터 말씀드렸고,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악재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과거에 한번 흐름을 봅시다. 자, 과거에도 보면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 한미 기준금리를 볼게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보면요, 자, 2016년에서 17년도 갈 때 미국의 금리 자체가 어떻습니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16년도, 17년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17, 18년도 쪽도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단기 3년 동안, 사실 2년이죠. 1년, 2년 동안 쫙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과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느냐? 자, 보면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과거 코스피. 자, 2016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지만 어떻다? 16년도, 17년도 가는데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에 빠졌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여파가 아니라, 사실 이때 코로나로 무너지고, 이때 무너질 때는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냥 고래등에 새우등이 터지면서 국내 증시를 2년 동안 하방으로 밀어버렸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미국 증시의 금리가 꾸준하게 인상이 되었지만, 16년도, 17년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나라 이게 미국 금리 자체는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금리는 빠졌잖아요. 낮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더 과거를 봅시다. 자, 더 과거를 보면요, 자, 이게 언제냐고 하면은 이제 2000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아까 2016년도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충 봐야 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자,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6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금리가 쫙 무너지죠.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그럼 이 당시에 주가, 이 당시에 미국의 금리는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2003년도죠. 자, 2003년도를 최저점이었어요. 2003년도가 단기 저점을 잡고, 2008년도가 최저점, 2007년도까지 꾸준하게 뭐한다?
증시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때 무너졌던 게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이때 2008년도 다 알죠. 이제 리먼 사태죠. 리먼 사태. 리먼 사태에 대한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자, 뭐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 금리가 2004년도에는 더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 뭐 크게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나올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아닌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2005년도와 2006년도만 보자고요. 자, 미국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았던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봤을 때 어떻다? 자, 2005년도와 2006년도만 본다 하더라도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악재로서 시장의 하방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악재로 만들었던 적이 과거부터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통한 단기적인 악재,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나와줄 수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왜 하필이면 하락폭이 더 커지느냐를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너무 간단해서 이것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하락폭이 큰 게 이것 때문에 뭐예요? 급락장에 뭐 한다? 공매도 폭탄. 우리 6월 달에도 파월의 금리 인상 발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시장 쫙 찍어 눌렀잖아요. 그때도 뭐 했습니까? 공매도 폭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강태형 종관님, 공매도는요 시장이 하방으로 빠질 것을 예상하니까 매도를 없는 주식까지 빌려서 하방에 베팅해서 매도하는 게 공매도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매도라는 거는 개쓰레기 같은 짓입니다. 뭐 한다?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의 하방을 유도해서 뭐 한다? 외국인들은 주가를 저가에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제가 2차 전지를 지금 줍줍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자, 과거의 뉴스가 보면 어떤 뉴스가 있냐고 하면은, 자, 뭐라고요? 공매도 잔고 1위가 누구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공매도 1위 종목으로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공매도로 때려 누르면서 뭐 했습니까? 코스피 하방을 더 키웠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예요?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뭐다? 과거 금리 인상이라는 이 시장의 불안정 여파에 뭐 했습니까? 공매도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주를 찍어 눌렀다는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를 찍어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아까 제가 앞에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들은 뭐 한다? 주가를 저가에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6월 달에 찍어 누를 때 언제부터 찍어 누르냐?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찍어 누르죠. 실제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외국인 매도 쫙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매도 플러스 매도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쫙 찍어 누르더니 여기서 풀로 매수한 게 누구야?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심 악화와 함께 개인들이 다 털게 만들어 놓고 이거 반등하는 척하면서 여기서 뭐 한다? 저가에서 외국인들은 물량을 쓸어 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뭐 했습니까?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통해서 금리 인상 플러스 공매도를 통해서 이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2차 전지주를 찍어 누르면서 뭐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과거부터 뉴스를 보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이 와중에 외국인은 또 뭐한다? 또 담았다라고요. 하락장 피신처로 뜨는 게 2차 전지주다. 그 하락장에서도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매수한다는 거고, 실제로 셀코리아를 외치면서 증시의 하방을 외칠 때도 5월 달에도 뭐 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뭘 샀어요? LNF와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일주일 새 1조 6조를 팔아도 뭐예요? 1월 달에 또 팔아도 뭐예요? 2차 전지와 금융주는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냐고 하면은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분위기가 하방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은 뭐 하고 있다? 외국인은 2차 전지주를 축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실제로도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 과거에는 이제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 나왔어요. 이탈 나왔는데 이젠 뭐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갔는데도 외국인들이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 자금 이탈해 왔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와 코스피 환산해서 보면 코스피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그래서 급격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자산 간 이동에서 한국 증시 매력적 구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했던 금리 인상을 100% 몇 프를 때려봐도 한국 증시에서 뭐합니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해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증시의 하락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단기적인 하방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이 타이밍에 줍줍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또 뭐예요? 미국 증시 반등 수준에 발맞추기 위한 일시적인 자금 유입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위험자산 심리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9월로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금리 결정으로 분수령을 맞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분수령을 맞는다는 게 이제 바닥을 다진다 봐야겠죠, 이 당시에. 그래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폭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로 뭐 했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뭐예요? 저가 매수를 하고 있죠. 저가 매수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인상의 마무리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초점을 맞춘 쪽으로 국면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시장의 예상된 어쨌든 인상이 되고 나면은 그간 조정을 만회하기 위한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저가 매수가 끝나고 나면은 저가 매수 쭉쭉쭉 파고 나면은 금리 인상폭이 둔화되잖아. 그럼 이때부터 뭐 한다? 반등의 타이밍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종목이 올라가 있습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한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했어? 자,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했다? 이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다라 생각하고 2차 전지주를 줍줍 했어요. 그럼 역시 금리 인상의 가파른 이 인상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면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반등의 타이밍을 잡을 것인데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2차 전지주를 쭉쭉쭉 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위주 저평가되어 있는 2차 전지주 관련 수혜주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가지고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강달러에도 외국인은 사자 행렬인데 뭐 산다고? 2차 전지주 산다고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2차 전지주 다 사고 있는 거예요. 시장 찍어 누르고 금리 인상 백날 나와도 뭐합니까? 시장은 빠져도 뭐한다?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찍어 누르고 저가에 줍줍줍줍줍.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해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를 여러분들이 주워 담아서 낚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뭐가 따라오냐고 하면은 너무 좋은 이슈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 알죠? 이 엄청난 작전주 에디슨 EV. 근데 이 에디슨 EV 같은 경우가 뭐예요? 쌍용차 최초 전기차 준비 소식에 주가 관심 가지면서 과거에 쌍용차가 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가지고서도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부각이 됐는데 자 어쨌든 이 어제 뉴스 나왔죠. KG그룹이 드디어 뭐예요? 쌍용차 인수 확정 지었어요. 그 확정되자마자 뭐 한대요? 전기차 전환을 전속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또 뭐가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2차 전지 쭉쭉 하고 있으니 여기 반등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동시에 KG그룹이 쌍용차 인수하면서 전기차 전환 전속력을 하죠. 그럼 당연하게 전기차 관련 애들이
또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지금 시장이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타이밍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2차 전지주의 강한 테마 상승세를 가지고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주는 줍줍할 메리트가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찌됐든지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봤을 때 아무래도 쌍용차가 이제 인수 확정됐으니까 단기간에 또 이슈가 될 확률이 커요. 과거에 아까 말했다시피 에디슨 EV가 그렇게 날라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쌍용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슈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보면 쌍용차는 지금 어때요? 자 쌍용차는 내년 하반기 중형급 SUV 전기차 유백 프로젝트명 출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누구예요? BYD와 함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뭡니까? 당연하게 여기서 이제 쌍용차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 관련된 수혜주가 당연히 BYD랑 묶인 애들, 이제 BYD 관련된 애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전기차 시장 상방 시장이 나와준다고 하면 쌍용차의 이슈와 함께 뭐다? BYD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왜? KG그룹의 쌍용차가 지금 여기 나와있다시피 중국의 BYD와 함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BYD 관련 수혜주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BYD 같은 경우 최근에도 계속 좋은 뉴스는 나와요. 이대로 가면 중국이 먹는다 하면서 중국의 BYD가 전기차 1등 올랐다, 테슬라를 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거와 별개로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 뭐 한다 했냐면은 8월 26일이죠. 경기 부양 위해서 1,300조 원 투입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1,300조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뭡니까? 중국이 어디에 올인한다?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예요? 경기 부양 일환으로서 풀이된다.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자 경기 부양 일환. 경기 부양 정책에 1,300조를 투자한다고 하면 전기차에 역시도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 미국의 1위 기업인 BYD가 뭐 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BYD 같은 경우도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YD가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뭘 눈여겨볼 것 같으냐? BYD 관련 수혜주를 2차 전지와 함께 전기차 수혜주로서 눈여겨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노펙스가 보면은 자 BYD 테슬라의 배터리셀 공급 확인, 자회사 코멘텍 BYD와 분리막 기술 부각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보면 뭐라고 해? 자 시노펙스 자회사 코멘텍이 BYD와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연구 개발을 완료한 것을 알려졌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디 들어간다고요? 쌍용차에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 시노펙스가 다시 이슈 받을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LFP 블레이드 배터리, LFP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결국에 보면 지금 최근 시장에서도 자 포스코 케미칼이 김정한 그룹장 LFP 배터리 무시 못한다고. 이제 이거 지금 우리 중국에 굉장히 뒤쳐졌잖아.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막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 이틀 전에 나왔네요. 이틀 전에 나온 뉴스인데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뭐합니까? LFP 배터리 비중 40%까지 확대한다. 그래서 K 배터리 이제 중국 텃밭 추격해서 막 달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합니까?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을 추격하기 위해 뭐합니다? LFP 개발 등 소재 다각화에 나섰다. 그럼 그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당연히 LFP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시노펙스의 자회사 코멘텍 관련해서 이슈가 또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수소차 관련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시노펙스도 수소차로서 현대차의 반사이익,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다시피 전기차로서는 뭐다? 전기차로서는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BYD 관련 수혜주를 눈여겨보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들은 뭐한다? 늘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대해봐야 돼요. 천천히 꾸준하게 우상향.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사실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단기간에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늘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이 있다. 이거 다운만 받으시면 돼요.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제가 매일같이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8월 25일에 올려드렸던 종목이 KSP입니다. KSP. 그래서 KSP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KSP 8월 26일에 어땠어요? 하루 만에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샀다라고 하면은 3퍼 뛰기, 5퍼 뛰기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미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미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톤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8월 5일에 소개시켜드렸어요. 미톤. 그죠? 그래서 8월 5일에 이때 여러분들이 미톤 매수했다라고 하면요, 거의 2주죠? 거의 10거래일도 안 돼서 5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추세를 잘 지켜낸 것 중에서 7월 21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 분명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7월 21일에 아우딘 퓨처스 어땠습니까?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됐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85%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차를 원한다 하신 분들은 늘 뭐 해달라고요? 진이 강태공이라는 어플을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